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아르바이트,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씨는 20대 초반으로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어린 그런 학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심부름 한번 해줬을 뿐인데 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공범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 씨는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부로 인정돼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누구나 걸려들 수 있다는 것만은 알아달라며 감형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이 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을 하는 현금 인출책이라는 게 있죠. 이 현금 인출책은 세상과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돈을 입금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CCTV 등의 얼굴이 비춰져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책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층이나 아니면 쉽게 믿음을 주는 중장년층에게 단기 알바 등으로 권해서 채용을 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조직원의 몸통은 나몰라라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앞서 이 씨가 있었죠. 이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려든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씨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홀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씨는 어머니와 거주하던 집에서 월세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보증금까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2021년 4월 집에서 쫓겨날 상황까지 몰려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씨는 급하게 소액 대출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고, 여기서 갑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씨의 눈에 마침 페이스북에서 소액 대출, 급전 대출 문구의 광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이 씨는 급한 마음에, 이분이 직장이 없으니까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런 곳에서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페이스북에서 본 그 해당 대출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는 M어페럴이라는 상호의 대출 캐피탈 회사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M어페럴, 뭔가 의류회사 같은 상호인데 사회 초년생들은 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M어페럴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이 씨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이 씨의 인적사항과 당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는데요. 잠시 뒤 이 M어페럴이라는 회사 대출 담당이라는 김아무개 팀장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김 팀장은 이 씨는 아쉽게도 우리의 대출 대상자가 아니다 라면서 혹시 인적사항에 휴직 중이라고 적었던데 이 씨 집 근처에서 직원을 채용 중인데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 없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당장 얼마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업무가 뭐냐고 물었고, 김 팀장은 회사가 대출이나 추심을 하는 캐피탈 회사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류를 전달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해서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간단한 업무이고 출근 퇴근도 자유롭고 건당 2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그리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출근 퇴근도 자유롭다고 하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씨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일을 하기로 하자 김 팀장은 내가 알려주는 주소에 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러준 주소대로 가게 됐죠. 이곳에 도착하자 김 팀장은 이 씨가 만날 고객은 M 회사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던 기존 고객이다. 그런데 이 고객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일단 상환을 하고 다시 돈을 빌려야 한다. 말하자면 500만 원을 빌려놨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리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을 일단 갚고 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돈을 받아 회사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상환 증명서를 전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그럴듯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씨는 김 팀장이 시키는 대로 근처 PC방에서 상환 증명서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아서 회사에 돈을 그대로 입금을 하고 그 증명서를 고객에게 줬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고객에게 받은 돈은 그대로 김 팀장이 불러준 통장에 입금을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곧바로 경찰이 이 씨에게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 집안 사정이 궁지에 몰렸던 이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 씨는 정말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일했다.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고 돈을 받아 그대로 전달을 했다. 딱 1회 가담했고 내가 받은 돈은 단기 알바비라고 했던 20만 원이 전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금 인출책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상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 알바는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신종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고리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어리석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 진지한 반성 중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이렇게 경찰에 잡혀서 뭐 당연히 고객도 만나고 은행에서 현금도 입금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CCTV에 찍히고 당연히 경찰이 잡기 쉽죠. 그래서 이 씨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씨를 범죄 사기에 몰아넣었던 김 팀장은 현재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김 팀장을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보고서라는 것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 97%가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가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대출 알선, 돈 필요하신 분, 급전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오히려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약간 쓰리 쿠션 같은 걸로 사람들을 범죄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1금융권, 2금융권 등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을 받을 정도로 급한 돈이 필요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뭐 고액 알바 일당 20만 원을 제한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고 벌금은 뭐 수백만 원씩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뛰어들었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일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가 상상하지 못할 파국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뭐 이 씨의 경우도 그렇죠. 단기 알바 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고 어쨌건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은 어쨌건 빨간 줄이라는 게 그어지는 거고 벌금형이라는 것도 벌금을 또 내야 되는 거고 20만 원 받았는데 벌금은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상상하지 못할 파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조계 관계자는 그래서 요즘은 아르바이트 하나도 잘 알아봐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통해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공범이 돼서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범죄단체 조직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모의를 하고 꾸미고 이런 거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걸로 요즘 처벌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보이스피싱 내가 인출책이 돼서 그 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가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서 죄를 짓더라도 용돈이라도 크게 벌어보자 라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혹시 잘 모르고 이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무려 보이스피싱 인출책 중에 97%가 이런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절대 이런 뭐 캐피탈 회사나 대출 회사 이런 쪽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어떤 회사일지 모르잖아요. 진짜 대출 회사인지 캐피탈 회사인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